한국사 속 문화예술 이야기 해녀. 해녀라고 하면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자식들을 억척스럽게 키워낸 어머니와 할머니, 싱싱한 해산물을 인심 좋게 내어주며 짓는 어촌의 순박한 미소, 돌고래들 사이로 무자맥질을 하며 푸른 바닷속을 누비는 낭만적인 풍경. 그런데 말이죠, 생각해보면 뭔가 건너뛴 듯하지 않나요? 애초에 해녀라는 명칭은 물질하는 여성이라는 직업 그 자체를 가리키니까요. 해녀는 별도의 산소 공급 장치 없이 바닷속에 들어가 해산물을 캐는 여성을 말합니다. 해녀들의 작업은 물질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랜 시간을 거쳐 숙련되는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이들은 오랫동안 물질을 반복하면서 바다어장의 지형과 해산물의 서식처를 경험으로 익히며 물때와 바람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통해 물질 나가는 시기를 결정합니다. 해녀는 숙련 정도에 따라 상군, 중군, 하군으로 나뉘는데요. 실력이 출중한 상군 해녀들은 15m 넘게 잠수하여 2분 이상을 버티다 나오기도 합니다. 잠수를 마치고 물 위에 나온 해녀들은 휘파람을 부는 것 같은 특유의 숨소리를 내는데요. 이를 숨비소리라고 합니다. 숨비소리는 잠수 중 몸속에 쌓인 이산화탄소를 토해내기 위해 해녀들이 반드시 터득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해녀들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여 물질을 할까요? 맨몸으로 작업하는 해녀들에게 둥그런 공 모양의 태우악은 흔히 생명줄에 비유되는 도구입니다. 작업장까지 헤엄쳐 갈 때도, 물 위로 올라와 잠시 쉴 때도 태우악 하나에 몸을 의지하기 때문인데요. 채취한 해산물을 담은 망사리 역시 이 태우악에 묶어 고정합니다. 해녀들은 채취할 해산물에 따라 각각 다른 종류의 도구를 사용해 작업하는데요. 전복을 딸 때는 비창, 미역이나 모자반 등 해조류를 벨 때는 종개호미, 고기를 잡을 때는 작살 모양의 소사를 사용합니다. 해녀들에게 도구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잠수복입니다. 잠수복은 크게 고무잠수복 도입의 전과 후로 나뉘어집니다. 70년대 이전까지 해녀들은 무명천으로 만든 잠수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외국에서 고무잠수복이 들어오고 발에는 오리발이라 불리는 물갈퀴를 신게 되었는데요. 고무잠수복의 보온성 덕분에 물질 시간을 늘릴 수 있었고 해녀들의 해산물 채취량도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제주 바다의 풍요로움은 바다 어장 관리를 위한 해녀 공동체의 노력 덕분입니다. 해녀 공동체는 각 마을의 어촌계에 소속되어 마을의 바다 어장을 철저히 관리하는데요. 해녀 공동체는 연간 지정된 생산량을 조절하고 각 어촌계별로 해양 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산란기에는 포획 및 채취 금지 사항을 지정하여 물질을 통제합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바다 어장을 청소하고 조간대의 바위면에 붙은 석회조류를 제거하는 갯닦기 활동을 통해 우뭇가사리나 톳 등의 해조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과거 해안가 불턱은 옷을 갈아입고 온몸을 녹이는 장소이자 물질 기술과 지식을 전수받고 해녀로서의 의무를 익히는 중요한 공간이었는데요. 현대식 탈의장이 생긴 후 불턱은 거의 사라졌지만 불턱 문화에서 비롯된 선후배 간의 존경과 배려, 인정과 응원의 문화는 해녀 공동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해녀들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물 속에서 유사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동료의 행동을 주시하며 서로 가까운 곳에서 물질을 하고 망사리를 채우지 못한 해녀에게는 자신의 수확물을 나눠줍니다. 또한 수심이 얕은 일정 바다를 할망바다로 지정하여 나이가 들어 기량이 떨어지는 해녀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해녀의 발상지인 제주도는 3세기부터 12세기 초까지 탐라로 불리던 사실상의 고대 독립국가였습니다. 탐라는 동아시아 바다를 무대로 주변국과 활발한 교역과 외교를 펼쳐나갔는데요. 특히 탐라는 특산품으로 말린 전복인 탐라복이 유명하였습니다. 8세기 중반 일본 헤이조궁 출토 목간에서 탐라복에 대한 내용이 발견되면서 제주 해녀가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했을 가능성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녀에 대한 최초의 공식 기록은 1629년 이건이 기록한 제주 풍토기입니다. 조선시대 제주민들은 때마다 생산되는 제주의 특산물을 진상하는 공납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여기에 전복과 미역 같은 해산물을 진상하는 일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중 조정에 진상할 전복을 전문적으로 채취하는 남성들을 포작이라 불렀는데 고된 노역을 견디다 못해 제주 바깥으로 도망쳐 나가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하였습니다. 1629년 결국 조정에서는 제주에 출륙 금지령을 내리고 이 법은 약 200년간 시행됩니다. 그리고 전복과 미역의 진상은 급격히 줄어든 제주 남성을 대신하여 전적으로 여성들에게 부과됩니다. 제주 해녀들이 본격적으로 섬 밖으로 진출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입니다. 1883년 조일 통상장정 체결 이후 일명 머구리배라고 부르는 일본 잠수기선 업자들이 제주 바다에서 가죽 잠수복을 입고 산소호스를 연결해 전복을 대량 채취하기 시작했고 일본의 해조류 상인들까지 제주에 본격적으로 진출하며 제주도 해녀어장은 급속히 황폐화됩니다. 1895년경부터는 육지의 해조류 상인들이 제주 해녀들을 모집하며 생계를 위한 제주 해녀의 한반도 출양 조직이 형성되게 됩니다. 출양 해녀들이 건너간 장소는 국내 동해안과 남해안부터 중국 칭다오, 다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일본 13개 지역에 이르는데요. 특히 일본 해녀의 빈자리를 제주 해녀가 채우면서 1932년에는 1,800여 명에 달하는 해녀가 일본 어장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1960년대에) 이르러 제주의 해녀는 23,000명을 넘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해녀의 수는 꾸준히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제주 해녀는 3,000여 명만 남아 있습니다. 급속하게 사라져가는 해녀와 물질의 보존이 중요한 이유는 해녀 문화가 제주의 다양한 전통문화 유산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고도로 훈련된 여성 직업인이면서 동시에 제주와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하나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해녀와 해녀 문화. 이제 우리의 관심과 공감이 더욱 중요할 때입니다.